글로벌 화장실 생존. 모두가 자기 화장실에 홀로 갇혔습니다. 각 화장실은 하루에 10번 물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내릴 때마다 복권 추첨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품을 얻어 편안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은 위험을 뽑아 영원히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또한 소통할 수 있고, 변기 뚜껑 화면을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얻은 자원들은 변기와 방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양식당에 있었습니다. 그날의 18번째 소개팅 중이었죠.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다음 순간 제가 알게 된 것은 제가 앉아있던 변기가 저를 이 방으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제 앞에 있는 화면이 갑자기 켜졌고, 제 이름과 레벨, 그리고 월드 채널을 보여줬습니다. 거래소와 순위표도요. 서둘러 물을 내리는 대신 저는 월드 채널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묻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불평했습니다. 막 복권으로 500만 원을 탔는데 여리고 보내졌다면서요. 제가 찾던 정보는 아니었지만 몇 초 기다린 후에 몇몇 유용한 정보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 내림 버튼을 눌러 빵 한 조각을 얻었고, 다른 사람은 돌연변이 바퀴벌레를 씻어냈는데 자기 머리보다 컸습니다. 어떤 사람은 버튼을 겨우 눌렀는데 그의 아바타가 어두워졌고, 바로 다음 순간에 저는 일어나서 노란 얼룩들을 발견했습니다. 변기 시트 가장자리예요. 젠장, 이 변기가 원래 이렇게 더러웠나? 바로 그때 희미한 목소리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남자라고? 진짜? 재수도 없지? 그 소리에 저는 휙 돌아봤지만 제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찾아봤자 소용없어. 우리 둘 외엔 파리 한 마리도 없다고. 제 시야가 잠시 흐려졌습니다. 이 변기가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변기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너였어. 말한 게. 변기는 너무 놀라서 물을 뿜어냈습니다. 세상에, 내가 정말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네?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게 전설의 치트 능력 아닐까? 물론 변기와 소통하는 능력은 좀 이상하긴 했지만 모두가 화장실에 갇힌 세상에서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신의 축복과 같은 이점이었다. 그 생각에 나는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 내가 스마트 변기라는 건 알겠어. 이 게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 변기의 목소리가 득이양양한 투로 바뀌었다. 물 내리는 일에는 안목이 좋네. 난 전문가니까. 물탱크 안에 뭐가 있는지 버튼이 눌리기도 전에 정확히 감지할 수 있어. 내 눈이 번쩍 뜨였다. 그건 사실상 복권에 사기를 치는 것이었다. 커닝 페이퍼를 가진 채로 나는 간절히 물었다. 다음 물 내리기에서 뭘 얻게 될까? 변기는 잠시 조용해졌다. 거대한 머리카락이야. 사악한 기운이 풍겨. 내가 죽을 때까지 널 단단히 감쌀 거야. 등골이 오싹했다. 괴물부터 시작이라니. 그냥 변기 물 안 내리면 안 돼. 변기는 즐겁게 웃었다. 안 돼. 물 내리기는 필수야. 각각 카운트다운이 있어. 놓치면 무작위로 훨씬 더 나쁜 걸 얻게 될 거야. 하지만 난 숨겨진 핵심 기능이 있어. 물 내리기를 건너뛰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 5분 쿨타임이 있어. 더 중요한 건 건너뛰는 건 물 내리기 횟수를 소모하지 않아.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그건 사실상 무제한이었다. 제한된 시간 내의 필터링이었다. 건너뛰어. 우린 건너뛰어야만 해. 5분 쿨타임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남았어? 변기가 나른하게 말했다. 진정해.
아직 3분 남았어. 갑자기 시스템이 알림과 함께 끼어들었다. 추가 규칙 업데이트. 변기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조건은 스스로 탐색하십시오. 동시에 내 프로필 화면이 바뀌었다. 새로운 소울바운드 아이템 모듈이 나타났다. 변기의 레벨과 스킬을 보여주며 나는 즉시 이해했다. 변기와 소통하기만 하면 되었다. 답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말이다. 쿨타임이 단 몇 초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는 카운트다운에 시선을 고정했다. 준비해. 새로 고침을 시작한다. 변기에서 희미한 진동과 함께 털 괴물이 막 솟아오르려던 참이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자 변기의 목소리가 당황하며 말했다. 얘야, 다음은 정신계 괴물이야. 훨씬 더 사악해. 작은 오물들을 집어던지고 내게 휴지를 사용해. 귀를 찢을 듯한 웃음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야. 어지러울 거야. 나는 그때 바로 결심했다. 쿨타임이 끝나자마자 다시 건너뛰기로 다음 몇 분은 인간 상상력에 절대적인 한계를 시험하는 탐험이었다. 나는 연달아 공포스러운 것들을 마주쳤다. 내 발밑 바닥을 미끄럽게 만들어 변기통으로 굴러 떨어뜨리는 것, 제멋대로 폭주하는 비누 디스펜서, 나를 완전히 딥클리닝 시켜주려는 돌연변이 변기솔, 그리고 내게 아무런 영향도 없었지만 절대적으로 역겨웠던 토사물 덩어리였다. 하지만 다행히도 다음 뽑기에서는 초보자 선물팩이 나왔다. 리본으로 묶인 깔끔하게 포장된 상자였다. 안에는 4가지 물건이 있었다. 변기 시트링, 정수된 물 500ml, 손바닥만 한 호밀빵 한 덩이, 그리고 양피지 한 장이었다. 하지만 내 시선은 변기 시트링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변기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갈라졌다. 빨리 그걸 껴.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내가 그것을 제자리에 끼워 넣자마자 변기는 부드럽고 따뜻한 빛을 발산하며 비좁은 작은 방을 즉시 밝혔다. 내 머릿속에서는 일련의 시스템 알림음이 울려 퍼졌다. 레벨 2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1일 기본 플러시 횟수가 20회로 증가했습니다. 나는 즉시 프로필 패널을 열어 확인했다. 변기는 얼룩 하나 없는 세라믹 모델로 변모해 있었고 새로운 조사 스킬이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아이템에 대한 기본 정보를 만지는 것만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게다가 더 좋았던 건 내 플러시 횟수가 20으로 늘어났다는 것이었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정확히 2배였다. 다음으로 나는 나머지 3가지 아이템으로 시선을 돌렸다. 먼저 누렇게 바랜 양피지를 살펴보았다. 놀랍게도 그것은 보관함 설계도였다. 내 심장이 쿵하고 뛰었다. 나는 물건들을 보관할 곳이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우주가 정말이지. 필요한 것을 정확히 가져다주는 격이었다. 나는 여전히 나무 10단위가 필요했다. 그리고 식물 섬유 2개. 다행히도 단 5번 만에 둘 다 변기에서 꺼내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간단한 보관함을 만들었다. 밝은 빛이 번쩍였다. 그리고 나무 상자가 바닥에 놓였다. 나는 가서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10개의 빈 슬롯이 있었다. 이 시점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담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았다. 나는 남은 물을 넣었고 빵과 추가로 얻은 식물 섬유 3개도 넣었다. 전체 공간이 즉시 더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 들었다. 바로 그때 월드 채널의 메시지가 내 눈을 사로잡았다. 영토 확장 1제곱미터, 설계도 교환, 빵 2덩이와 물 2병에, 설계도는 진짜입니다. 사기꾼들은 지옥으로 가세요. 내 눈이 가늘어졌다. 현재 내 공간은 너무 비좁아서 몸을 겨우 돌릴 수 있을 정도였다.
일제곱미터가 더 생긴다면 작업할 공간이 더 생길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택지도 열어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은 작은 검은 빵 조각 하나와 물반 병뿐이었다. 거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나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긴급 임무. 다른 모든 것은 있고 식량과 물만 찾아라. 서둘러. 다른 사람이 설계도를 가로챌까 봐 두려워. 변기는 긴급함을 감지하고 감지 능력을 총동원했다. 순식간에 콜라 한 병, 흰빵 2덩이, 그리고 구운 소시지 하나를 내놓았다. 망설임 없이 나는 즉시 대상 지정 거래 요청을 보냈다. 거래는 몇 초 만에 성사되었고 나는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동시에 상대방이 나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고맙다 친구, 신세 졌어. 채팅을 닫은 후 나는 설계도로 시선을 돌렸다. 영토 확장에는 나무와 돌이 각각 10개씩 필요했으므로 나는 다시 변기를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다. 돌 4개와 나무 10개만 더 있으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었다. 나는 돌을 보관함에 넣었고 무심하게 변기를 칭찬했다. 수고했어. 계속 잘해봐. 변기는 바로 우쭐거렸다. 물론 변기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 이런 걸 감지하는 건 내 특기야. 난 그걸 시스템의 공명이라고 불러. 난 그걸로 생성되는 아이템의 속성별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지만 훌륭한 참고 자료가 돼. 이 패턴을 이용해. 변기는 돌 5개를 더 뱉어냈다. 이제 돌 할당량을 초과했어. 그 후엔 변기에게 나무에만 집중하게 했어. 8번째 물을 내리자. 변기 주변에 나무 15개가 가득 쌓였다. 재료가 다 모이자 제작을 시작했어. 그리고 영토 확장에 성공했지. 1제곱미터에서 2제곱미터로. 그때 마침 저녁 공지 알림이 울렸어. 3번 연속. 플레이어. 리엔님. 세계 최초 영토 확장을 완료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개척자로서 개척자의 상자 1개가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그 말들은 수심 폭뢰처럼 터져 전 세계 채널이 즉시 불타올랐다. 뭐야? 영토 확장이 뭔데? 우리 변기가 커진다고? 개척자의 상자는 뭐야? 명예는? 이 게임에 숨겨진 보상이 있었어? 난 빠르게 명예 순위표를 확인했어. 역시나 내 이름이 맨 위에 있었지. 내 이름으로 명예 점수 10점을 기록하며 변기 목소리는 충격과 흥분으로 가득했어. 왜야, 너 유명해졌어. 세계 1위라고. 난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 명성이 항상 좋은 건 아니지. 특히 생존 세계에서는 말이야. 내 모든 움직임이 100배로 확대되는 곳에서는 12번의 사용 기회가 아직 남아있었기에 난 계속해서 내 우위를 이어나갈 계획이었어. 바로 다음 순간 친구 요청이 도착했어. 용왕이라는 자에게서. 잠시 생각한 후 수락했어. 친구가 많을수록 선택지가 많지. 일단 뭘 원하는지 봐야겠어. 그는 내가 설계도를 어디서 얻었는지 곧바로 물었어. 그러고는 교환을 제안했어. 간단한 나무벽 설계도를 나무 15개와 맞바꿔. 그리고 자원을 꾸준히 얻는 내 방법까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용왕은 꽤나 책략가였다. 다이아몬드 몇 개와 수십 개의 설계도를 완성된 자원과 교환하려 했다. 그리고 나의 비밀스러운 이점은 순전히 환상이었다. 그래서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리고 그에게 설계도를 시세대로 거래하겠다고 말했다. 나무 30개 또는 돌 30개. 내가 자원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그가 알바가 아니었다. 용왕의 답변은 명백한 위협의 뉘앙스가 담긴 메시지였다. 자신감은 좋지만 이것만은 알아둬라.
1위가 되는 것은 또한 모두의 표적이 되는 것이다.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면 너의 이 점은 너에게 사형 선고가 될 것이다. 나는 그 후 그를 무시했다. 왜냐하면 그를 침묵하게 할 유일한 것은 압도적인 힘의 격차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변기로 시선을 돌렸다. 내 앞에 있는 내가 언급한 시스템 거주자들 말인데, 같은 속성의 아이템들 외에 다른 패턴은 없어. 변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플러시할 때마다 수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수압이 강할 때 나오는 것의 품질이 더 높아요. 수압이 약하면 평범한 재료를 의미하죠. 내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또 다른 게임 파괴적인 능력이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뽑기를 하는 동안에도 나는 전체 보상풀을 꿰뚫어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숨겨진 SSR 등급 아이템까지 감지할 수 있었다. 나는 즉시 결정을 내렸다. 좋아, 이제부터는 모든 일반 품질 아이템은 건너뛰고 더 무거운 수압이 느껴질 때만 플러시하는 거야. 우리에게는 12번의 기회가 남아있어. 오늘 그것들을 제대로 활용해보자. 변기도 신이 났다. 가자. 보물을 사냥하는 느낌이 좋아요. 그렇게 우리 둘, 한 명의 사람과 하나의 변기는 새로운 필터링 라운드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변기는 강한 수압의 급증을 감지했다. 이거예요. 물살이 무겁게 느껴져요. 마치 억눌려 있었던 것처럼 3일 내내 망설임 없이 나는 변기 버튼을 눌렀다. 찬란한 파란색 빛이 공중으로 뿜어져 나왔다. 이어서 정수기 설계도 물 위로 떠올랐다. 떨리는 손으로 설계도를 집어들자 정보가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것은 희귀 등급의 정수기였다. 심장이 쿵, 돈벌레였다. 이 정수기만 있다면 종말 속에서 마르지 않는 경화가 생기는 셈이었다. 끓어오르는 흥분을 억누르고 요구 재료를 꼼꼼히 읽었다. 나무와 돌 외에 철 조각 5개, 그리고 특수 재료 필터 섬유가 필요했다. 변기 뚜껑을 톡톡 두드렸다. 새 목표, 철과 필터 섬유 우선. 정수기만 만들면 식수가 부족할 일은 없을 거야. 변기의 도움으로 딱 6번의 물 내리기 끝에 필요한 나무와 재료들을 모두 모을 수 있었다. 심지어 철 조각 3개를 추가로 건져내기까지 했다. 이제 그 외에는 철 조각 2개와 필터 섬유만 남았다. 계속 정화를 하면서 시간은 흘러갔고 마지막 물 내리기가 남았을 때쯤 변기가 드디어 소식을 전했다. 좋은 소식이다. 꼬마야. 필터 섬유 한 가닥이다. 기분이 솟구쳐 올랐다. 망설일 틈도 없이 나는 그날의 마지막 물 내리기를 사용했다. 실오라기처럼 야른 섬유 뭉치가 하얀 빛을 내며 변기통 안에 나타났다. 이제 정수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가 모였다. 철 조각 2개가 부족한 것만 빼면 말이지. 창고에 놓인 개척자 상자를 힐끗 보고는 일단 그대로 두기로 했다. 내일 열어야지. 철 조각도 없고 정수기도 만들고 나서 호밀빵 마지막 조각을 다 먹고 창고 상자에 기대어 쉬려던 그때 모든 변기의 주인 목소리가 예고 없이 울려 퍼졌다. 첫날이 끝났다. 물 내리기 횟수가 초기화되었다. 밤이 오고 있다. 어두워진 하수도는 평화롭지 않다. 굶주린 생명체들이 물 아래를 배회한다. 너의 영토와 변기를 지켜라. 2번째 새벽까지 살아남기를 행운을 빈다. 불과 몇 초 만에 세상 전체가 어둠에 잠겼다. 희미한 윤곽만이 주변에 보일 뿐이었다. 월드 채널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공포, 진심이냐? 밤에도 몬스터라니. 대체 누가 이걸 살아남는단 말이야? 오 맙서사,
나 아무것도 없어. 변기 솔 하나뿐이야. 어떻게 내 영토를 방어하라는 거야? 살려줘. 뭔가 내 바닥을 긁는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하는 울부짖음과 비명, 욕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완전한 종말의 공포를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내 표정은 진지해졌다. 나는 변기 물내리기 횟수를 확인했다. 모든 변기의 군주가 리셋을 발표한 순간 그 횟수는 남은 5회에서 20회로 껑충 뛰었다. 아무래도 첫날 사용하지 않은 변기 물내리기는 2월되지 않았지만 20번의 기회는 여전히 내가 가진 가장 큰 이점이었다. 밤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변기가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다. 바닥이 차가워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모든 변기의 군주의 경고가 진짜라는 것에 걱정하며 몬스터가 실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나는 변기와 보관함만으로는 사실상 방어수단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빠르게 무기와 방어시설을 만들어야 했다. 그래서 나는 즉석에서 2개의 청사진을 배웠다. 그리고 내 재료들을 이용해 먼저 나무창을 제작했다. 손에 무기를 들고 나니 나는 드디어 좀 더 안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센티넬을 만드는 핵심 재료는 몬스터 털이었다. 오늘 밤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변기의 날카로운 비명이 내 머릿속에서 터져나왔다. 야, 아래에서 뭔가 빠르게 굴을 파고 올라오고 있어.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야. 변기가 말을 마치자마자 이가 갈리는 듯한 긁는 소리가 내 발밑 바닥 가장자리에서 들려왔다. 다음 순간 붉게 빛나는 눈을 가진 돌연변이 하수구 쥐 5마리가 바닥의 균열을 뚫고 튀어나왔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나무창을 앞으로 내질렀다. 그리고 쥐 1마리를 땅에 박아버렸다. 남은 4마리는 광란에 빠졌다. 동시에 사방에서 나에게 달려들면서 나는 창을 힘껏 뽑아내어 넓게 휘둘렀고 왼쪽에 있던 녀석을 백핸드로 후려쳐 날려버렸다. 하지만 내 오른쪽과 정면에 있던 3마리는 이미 나에게 덮쳐왔고 피할 곳은 없었다. 나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쥐 1마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내 종아리를 향해 돌진하는 순간 초보자의 방어가 희미한 방패를 발동시켰어. 영혼에 속박된 2레벨 변기가 부여한 방패였지. 비록 약했지만 가장 소중한 찰나의 시간을 벌어주었어. 생사의 기로에서 나는 옆으로 몸을 굴렸고 창을 다시 또다시 찔러 넣었어. 마지막 쥐를 처리할 때까지 말이야. 싸움이 끝나자 나는 창에 기대어 숨을 헐떡였어. 내 손에는 거친 검은 털뭉치가 들려 있었고 피냄새가 진동했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 나는 상자에서 재료들을 꺼내 센티넬을 제작하기 시작했어. 식물 섬유 다발들이 틀 주위를 감싸며 거친 인간 형상을 만들었어. 마침내 검은 쥐에 털이 허수아비 같은 형상의 맨 위로 떠올라 거칠고 헝클어진 머리 모양이 되었지. 나는 그것과 소통하려고 했어. 안녕, 난 리안이야. 내 주인이지. 센티넬은 고개를 돌려 무미건조한 단조로운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주인님이라고 답했어. 나는 센티넬의 패널 정보를 확인했고 영토를 자동으로 순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침입자들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 나의 안정감은 몇 단계나 더 높아졌지. 그런 다음 나는 재료들을 모아 기본적인 정수기를 제작하기 시작했어. 놀랍게도 완성된 정수기는 자신만의 의식을 갖게 되었어. 건방진 변기와 뻣뻣한 허수아비와는 달리 그녀의 목소리는 정밀하고 엄격한 연구자처럼 차갑고 기계적인 느낌이었지. 나는 그녀를 리틀 아쿠아라고 이름 지었어. 그녀의 능력을 검토한 결과 그녀는 물을 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 5리터의 깨끗한 물을
자동으로 생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 나는 기쁨에 넘쳐 흥분의 물결을 타고 거래소를 열어 현재 물 가격을 확인했어. 내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어. 가격은 폭등했고 공급은 거의 전무했거든. 전체 거래소에서 물을 파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 요청에 따라 10여 페이지에 걸쳐 펼쳐져 있었지만 내 생산 능력을 보니 매일 정수된 물 5리터. 나는 황금산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를 유혹하는 듯했다. 잠시 생각한 후 나는 물을 화폐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온갖 종류의 설계도를 사들이기 위해서 나의 목표는 세계 핵심 기술을 독점하는 것이었다. 모든 품질이 설계도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무기, 가구, 건물, 장식, 무엇이든 물로만 거래합니다. 가격 문의는 DM 주세요. 이 게시물은 세계 채널을 광란에 빠뜨렸다. 수많은 플레이어가 내 편지함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사려고 했고 어떤 이는 설계도를 교환하려 했다. 결국 나는 물 700ml와 호밀빵 한 덩이를 고급 나무 판자 침대 설계도와 교환했다. 침대를 만든 후 나는 놀랍게도 그것이 의식까지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 침대는 신체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었고 나에게 잘신 버프도 부여했다. 센티넬의 감시 아래 나는 첫날 밤을 안전하게 보냈다. 얼마 후 드디어 새벽이 밝았다. 모든 변기의 군주가 다시 말했다. 모든 생존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첫날 밤을 무사히 넘기셨군요. 보상으로 모든 분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완전히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다. 전날의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그때 내 앞에 글자 한 줄이 나타났다. 제작 속도가 10 증가했습니다. 변기 한 번 내릴 때마다 고품질 아이템 획득 확률이 약간 증가했습니다. 내 눈이 빛났다. 그 침대는 정말 모든 자원의 가치가 있었다. 나는 내 영지를 살펴보았다. 센티넬은 여전히 충실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 앞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생물의 검은 깃털 몇 개가 몸에 박혀 있었다. 분명히 밤늦게 전투를 치렀던 것이다. 정수기 저장소에는 이미 약 2리터의 깨끗한 물이 모여 있었다.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변기가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좋은 아침이다. 꼬마야. 기운 넘치네. 20번의 기회. 오늘은 뭘 낚아볼까? 예쁜 아가씨로 먼저 몸 좀 풀어볼까? 그를 무시하고 세계 채널을 열었다. 밤새 생존을 위해 싸운 뒤였다. 모두의 굶주림과 갈증은 더욱 절박해져 있었다. 어제 내가 올린 설계도 구매 게시물은 상단으로 밀려 올라와 있었다. 댓글이 답글로 넘쳐났고 내 메시지함과 친구 요청은 거에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설계도를 대상으로 물을 중심으로 한 독점이 조용히 형성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소란 속에서 빨간색으로 강조된 메시지가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드래곤 킹이 전 세계에 방송하는 내용이었다. 나에게 대항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다. 모두 주목해라. 이 자는 물을 이용해 설계도를 독점하고 있다. 이 자와 거래하는 자는 그저 그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나는 반독점 동맹 결성을 제안한다. 설계도를 가진 사람들은 독점자에게 판매하기를 거부하고 대신 내부적으로 거래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함께 이물 독점 행위에 저항해야 한다. 오늘 설계도를 독점하게 두면 내일은 우리의 모든 생존을 통제할 것이다. 드래곤 킹의 메시지를 읽으며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 자식은 머리가 좋았다.
그는 도덕적 우위를 이용해 공개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모두를 선동하여 나를 고립시키려 희망하면서 변기는 흥분하여 나를 대신해 맞서 싸우고 싶어 했다. 야, 저 자식이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잖아. 이게 무슨 한심한 동맹이야? 그냥 내가 잘 나가는 걸 질투하는 거라고. 내가 가서 한바탕 해줄까? 나 이런 일에는 경험이 많아. 공장에서 품질 검사 때 수세식 변기와 옆 조립 라인에 사흘 내내 싸웠는데 너무 격해져서 그 녀석 파이프가 터져서 완전히 재조립하기 위해 다시 보내져야 했어. 꼬마 아쿠아가 침착한 분석과 함께 나섰다. 드래곤 킹이 결성한 반독점 동맹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가 극히 쉬울 겁니다. 생존 압력 속에서 정면으로 맞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활용하세요. 물 자원에서는 시간이 내 편이야. 연합의 취약성이 드러날 거야. 시간이 흐르고 생존 압박이 가중되면 저절로 무너질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해. 작은 매의 말이 맞았다. 우리는 그를 무시하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그렇게 말하며 나는 그날의 개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째, 보안. 센티넬 하나로는 안전을 보장하기에 부족했다. 제대로 된 요새를 건설해야 했다. 둘째, 식량. 플러시에 의존하여 식량을 얻는 것은 너무 수동적이었다. 그리고 너무나 믿을 수 없었다. 만약 식물 씨앗을 플러시로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농업 설계도를 얻을 수 있다면, 나의 식량 공급은 완전히 확보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레벨 3에 도달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변기는 독립적인 물탱크가 필요했다. 그리고 변기 세정제 알약도. 이 모든 것은 플러시를 통해 얻어야 했다. 그래서 나는 메시지를 열었다. 그리고 빠르게 훑어보았다. 실제로 설계도를 가진 사람들을 찾기 위해 거래할 만한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번이라는 사람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고기 원하는 사람. 야, 나한테 기본적인 나무벽 설계도가 있어. 물 얼마에 거래할래? 이것으로 나는 내 영토를 완전히 둘러쌀 수 있었다. 방어력을 대폭 향상시키면서. 그래서 나는 즉시 거래했다. 설계도와 100ml의 물을. 제작 패널을 확인해보니 나무 10개가 필요했고 나는 나무가 하나도 없었다. 다음 1시간 동안 나는 조달 담당관처럼 변기에 앉아 있었다.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들을 걸러내며 전 세계의 판매자들과 거래했다. 물을 78가지 다양한 일반 등급 설계도와 교환하며 이는 나의 개인 기술 트리를 크게 확장시켜 주었다. 변기조차 깜짝 놀랐다. 너 너무 빨리 물건들을 싹쓸이하고 있잖아. 마치 내가 혼자서 온 세상을 다 사들이는 것 같아. 내 눈에는 황금빛이 빛나는 듯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나는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도 전에 절대적인 기술의 벽을 쌓고 싶어. 그들이 안정적인 물 공급을 확보할 때쯤이면 그들은 모든 핵심 기술이 이미 내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10여 페이지가 넘는 요청서에 걸쳐 야, 좋은 아침. 어제 내 목숨을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오늘 운이 좋게 또 다른 설계도를 발견했어. 이번엔 초록색이야. 아직도 그걸 사는 사람으로는 내가 제일 먼저 생각났어. 그 말에 바로 기분이 좋아져서 즉시 답장했지. 바로 보내줘. 잠시 후 그들은 링크를 보냈다. 클릭해보니 비옥한 심기 상자. 설계도였어. 성장 주기가 단축된 고급 품질이었지. 이건 내 농업 계획에 가장 필요했던 것이었다. 재료는 나무, 흙,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재료였다. 돌연변이 지렁이 똥. 나는 서둘러 협상하지 않았다.
대신 내 변기를 돌아봤다. 일단 일부터 시작하자. 흙이랑 나무부터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재료를 생산하는 지렁이를 찾으러 가자. 변기의 목소리는 거친 열정으로 가득 찼다. 이것이 모든 변기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자연의 선물을 해방하는 것. 그것은 대지 속 생명의 신성한 순환이다. 나아가라. 가서 운명의 지렁이를 찾아라. 용감하게 너의 요청을 하고 가장 깊고 가장 비옥한 대지의 어머니로부터 선물을 받아라. 내 관자놀이에 혈관이 욱신거렸다. 그냥 좀 평범하게 말할 수 없을까? 우리는 그냥 비료가 필요한 거야. 무슨 신성한 순례라도 떠나는 것처럼. 들리게 하지 마. 변기는 극적인 절망감에 가슴을 움켜쥐었다. 얕구나. 넌 그 철학과 아름다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됐어. 너 같은 필멸의 존재와는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군. 그냥 진행하자. 내 감지 능력은 활동에 굶주려 있다. 오늘 내가 모든 변기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표본을 찾아주겠어. 나는 드라마틱한 변기에 더 이상 인내심이 없었다. 그리고 소심에게 메시지를 보내러 돌아갔다. 4,5천, 설계도는 내가 살게. 하지만 재료를 찾는데 시간이 필요해. 4,5천은 즉시 답장했다. 물론이지. 기다릴게. 판매자와의 거래가 정리되자. 나는 그날의 첫 변기 탐색을 시작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필요한 나무와 비옥한 흙을 모두 구해냈어. 이제 남은 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묘한 재료였지. 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변기를 향했다. 이제 지렁이의 흔적을 감지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 혹은 그와 비슷한 것이라도. 변기의 목소리가 불가사의하고 경건하게 변했다. 진정해, 진정해. 지금 바로 내 공통 레이더를 가동하고 있어. 곧 변기가 입을 열었다. 억누르기 힘든 흥분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근처에서 생명 에너지로 가득 찬 강력한 기운이 느껴진다. 그것은 거대하고 무르익었으며 지구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구나, 아이야. 다음 물 내림을 준비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우리는 엄청난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나는 나무창을 꽉 움켜쥐었다. 변기의 감각 덕분에 우리는 거대한 레벨새 돌연변이 지렁이를 발견했다. 속성에 온순한 성격이라고 적힌 것을 보고 나는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녕하세요. 하고 말을 걸었다. 거대한 지렁이가 천천히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사포처럼 거친 정신적인 목소리가 내 머릿속으로 파고들었다. 인간의 냄새로군. 오래간만이군. 변기가 내 머릿속에서 비명을 질렀다. 빨리 배출하고 싶냐고 물어봐. 그건 내가 생산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야. 내 얼굴이 심하게 경련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다잡고 말을 이었다. 지렁이님. 제가 최근에 농업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고급 유기 비료가 절실하게 필요해서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당신의 배출물은 특별히 강력하다고 해서요. 혹시 기꺼이. 나는 문장을 끝맺지 못했다. 나는 느꼈다. 내전 세계관이 강제로 재구축되는 것을. 거대한 지렁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나는 거의 내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그것을 화나게 했다고 생각하고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을 때 그 거친 정신적인 목소리가 돌아왔다. 내 지구 정수를 원한다고? 나는 눈을 깜빡였다가 그제야 알아챘다. 그것이 자기 배설물을 부르는 말인 듯했다. 네네. 정확히 그 흙의 정수였다. 나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렁이의 어조에서는 경멸이 뚝뚝 떨어졌다. 나의 흙의 정수는 보물이다. 흙의 영혼 그 자체로 만들어진
밤낮으로 공들여 재배된 한 조각마다 나에게 엄청난 노력이 들었다. 내가 감히 그걸 그냥 가져가려 하다니. 공짜로.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내 평생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 내가 이럴 줄은, 똥 한 조각을 갖고 싶다고 엄하게 훈계받을 줄은, 그 똥의 주인에게서 나의 생존 본능이 격렬하게 발동했다. 그리고 나는 재빨리 말을 돌렸다. 공짜가 아니야. 나는 동등하게 교환하고 싶어. 말하면서 나는 보관함에 손을 뻗었다. 그리고 구운 소시지를 꺼냈다. 내가 아껴두어서 차마 먹지 못했던 긴 침묵 끝에 지렁이가 대답했다. 좋다. 하지만 요즘 소화기관에 문제가 좀 있다. 너는 기다려야 할 거야. 그때 변기가 끼어들었다. 일이 잘 되도록 농담을 하라고 재촉하며 나는 변기를 무시하고 그냥 기다렸다. 잠시 후 지렁이가 특이한 덩어리를 만들어냈다. 신선한 향기가 나는 그 물건을 주머니에 넣고 소시지를 던졌다. 한 번의 부드러운 동작으로 지렁이는 소시지를 삼키고 만족스럽게 변기 깊숙한 곳으로 다시 물러났다. 그리고 사라졌다. 그것이 가는 것을 보며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나는 마치 전설적인 등급의 퀘스트를 방금 완료한 것 같았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나는 즉시 소심한 샤오첸에게 연락했다. 모든 재료를 구했어. 거래하자. 그들은 분명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내 메시지가 도착하는 순간 그들은 즉시 동의했다. 설계도를 손에 들고 나는 즉시 제작을 시작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나무 심기 상자가 형태를 갖추었다. 안쪽은 짙은 검은색이었다. 비옥한 흙과 지렁이 정수가 스며들었다. 마지막으로 어두운 흙에 따뜻하고 건강한 빛을 주었다. 그것이 형태를 완성하는 순간 내 마음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렇게 따뜻한 흙, 이렇게 풍부한 영양분. 내가 생명을 키우기 위해 여기 있는 건가? 나는 그 징후를 알아차렸다. 또 다른 의식이 깨어난 것이다. 나는 상자의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안녕, 나는 리안이야. 앞으로 너를 리틀 타라라고 부를게. 그 목소리가 부드럽게 응답했다. 리틀 타라, 정말 사랑스러운 이름이네요. 하지만 제 아이들은 어디에 있죠? 그때 나는 비옥한 흙은 있지만 씨앗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걱정 마. 내가 지금 당장 찾으러 갈게. 그렇게 말하고 나는 몸을 돌려 변기에 다시 앉았다. 새로운 임무, 씨앗을 심어라. 최고 품질로. 변기가 흥분으로 빛났다. 나에게 맡겨. 드디어 농업시대에 진입하는군. 얘야, 수박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수박 씨앗 꼭 챙겨. 나는 변기의 음식 요청을 무시하고 그날의 5번째 물 내리기를 시작했다. 명확한 목표가 생기자 우리의 여과는 훨씬 더 빨라졌다. 곧 변기가 흥분해서 외쳤다. 애야, 뭔가 느껴져. 내가 물을 내렸다가 얻은 통통한 녹색 씨앗이야. 품질 좋은 빨리 자라는 토마토 씨앗이다. 나는 기뻤다. 리틀 타라에게 딱 맞는 것 같았다. 씨앗을 흙에 심은 후 나는 정수기 리틀 아쿠아에게로 향했다. 이제 내 도움이 필요해. 리틀 아쿠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령 수신, 사령관님. 분석 결과. 씨앗은 300ml의 정화수를 필요로 합니다. 초기 관수를 위해서요. 제 물 배출구 근처로 화분 상자를 옮겨주세요. 나는 지시대로 상자를 옮겼고, 그리고 지켜봤다. 리틀 아쿠아가 물을 고르게 분배하는 것을, 흙 전체의 물방울을, 씨앗 주위로. 얼마 지나지 않아 리틀 테라가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생명으로 부드럽게 고동치는 흙을 바라보니 내 마음은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다. 나의 농업 계획이 드디어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그 일을 마친 후 나는 벽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씨앗 외에도 나무도 물에 씻겨 나왔었다. 이제 내 저장고에는 작업할 재료가 충분했다. 나는 청사진 제작 메뉴를 열었다. 그리고 기본 목재벽을 선택했다. 그리고 힘을 내어 목재벽 6개를 제작했다. 화장실과 연결된 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식간에 완전히 둘러싸였다. 기본적인 기능성을 갖춘 아늑한 안식처가 지어졌다. 차가운 목재벽에 기대어 작은 세상을 바라보았다. 내가 직접 만든 만족감이 나에게 솟아올랐다.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충성스러운 센티넬, 까칠한 기술 덕후, 수다쟁이 화장실, 부드러운 양육 상자와 말하는 침대. 이 5 동료들이 아무리 기발할지라도 이곳은 나의 첫 진정한 집이다. 이상하고 기묘한 세상에서. 하지만 내가 그 평화에 빠져들려는 순간 모든 화장실의 군주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모든 플레이어는 주목하라. 너희의 화장실이 레벨 5에 도달하고 너희의 영토가 10제곱미터를 덮으면 차원 포털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플레이어의 영토를 방문하거나 약탈하기 위해 진정한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게임을 즐겨라. 모든 화장실의 군주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하지만 그 충격파는 월드 채널을 휩쓸었다. 모든 플레이어의 마음속에서 포털, 방문, 약탈. 그 단어들은 채널을 즉각적인 광란에 빠뜨렸다. 나는 채널을 닫고 나의 패널을 보았다. 레벨 2 화장실, 2제곱미터. 갈 길이 멀었다. 하지만 나는 부인할 수 없이 목표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 나는 화장실을 돌아보았다. 화장실은 내 시선 아래서 불편하게 움직였다. 애아,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는 방식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 나는 그를 끊고 말했다. 닥쳐. 나는 너를 어떻게 레벨 5로 만들지 생각하고 있어. 가능한 한 빨리. 화장실은 즉시 귀를 쫑긋 세웠다. 그럼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빨리 함께 얻는 게 좋겠네. 그냥 독립형 물탱크랑 변기 세정제 태블릿만 구해다 줘. 그럼 레벨 3을 찍을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물과 식량 문제는 통제되었으니 레벨업에 집중할 시간이었다. 시작하기 전에 나는 어제의 전리품들을 처리해야 했다. 나는 쥐 송곳니를 사용하여 목재창을 업그레이드했다. 송곳니 박힌 목재창으로 공격력이 2배가 되었다. 그리고 돌연변이 쥐 고기를 꺼냈다. 그건 보기만 해도 식욕이 떨어졌다. 정보 패널에는 날 것으로 먹으면 30 확률로 위장 문제가 발생한다고 쓰여 있었다. 나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냥 먹기엔 너무 위험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전투 능력을 잃는 것이 아니었다. 배탈 때문에 말이다. 그때 캠프파이어 설계도가 떠올랐다. 정화된 물로 예전에 교환했던 그것 말이다. 패널에는 나무와 돌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었다. 둘 다 내 저장 공간에 있었다. 그래서 나는 설계도와 재료를 사용해 캠프파이어를 만들었다. 불꽃이 타오르는 순간 거칠고 우렁찬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터져나왔다. 드디어 내 차례군 꼬마야. 뭐든 가져와 내가 구워주마. 내가 구워주마. 나는 익숙한 듯이 인사했다. 안녕, 난 레온이야. 꼬마 불꽃이라고 불러도 될까? 꼬마 불꽃은 타오르는 장작처럼 지직거렸다. 문제 없어. 이제 고기를 가져와. 꼬마 불꽃의 전문적인 지도로 쥐고기 5조각은 빠르게 구워졌다. 겉은 완벽하게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상태로 말이다.
부정적인 효과는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수분은 30포인트 회복되었고 음식은 활력 보너스와 함께 제공되었다. 나는 빠르게 5조각을 모두 해치웠다. 그리고 즉시 몸에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배부르고 활기찬 상태로 나는 오늘의 물내리기를 시작했다. 4번의 물내리기 후 나는 2개의 변기 세정제와 일반 품질이 독립형 물탱크 설계도를 성공적으로 배출했다. 변기가 흥분해서 외쳤다. 꼬마야,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모든 걸 얻었어. 내 심장도 두근거렸다. 나는 즉시 제작 메뉴를 열었다. 그리고 먼저 물탱크를 만들었다. 그것이 완성되는 순간 나는 변기의 업그레이드를 시작했다. 지난번 업그레이드보다 훨씬 더 눈부신 하얀 빛이 변기를 완전히 감쌌다. 빛이 사라지자 변기는 완전히 변모해 있었다. 도자기 몸체는 이제 옥처럼 희게 빛났고 새 독립형 물탱크와 고급스러운 느낌의 물내림 버튼이 생겼다. 모든 것을 훨씬 더 세련되게 보이게 했다. 시스템 알림이 울렸다. 그리고 나는 즉시 확인했다. 변기는 3레벨이 되었다. 그리고 1일 기본 물 내림 횟수가 30으로 급증했다. 남은 횟수는 즉시 46으로 쌓였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변기가 패시브 능력을 해금했다. 무작위로 업그레이드될 극히 낮은 확률, 생성될 백색 등급 아이템을 녹색 등급으로, 훌륭한 품질, 변기는 즉시 자랑하기 시작했다. 봤지 꼬마야. 이제 난 귀족 변기라고. 이제부터 나를 스론경이라 불러라. 내 온몸에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껴. 이제 난 별들의 바다를 통째로 씻어낼 수 있어. 나는 그의 자랑을 무시했다. 그리고 새 능력을 바로 시험해보기 시작했다. 다음 30분 동안 나는 지칠 줄 모르는 광부처럼 일했다. 변기에게 쓰레기 더미를 걸러내도록 지시하며 맥주, 스킵, 가죽 갑옷, 괜찮은 방어력이지만 술이 필요. 너무 번거로워. 스킵. 갑자기 변기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꼬마야. 자, 온다. 품질 도약 발동. 그것은 백색 등급 나무 활 설계도였다. 하지만 방금 딩. 망설임 없이 녹색으로 변했다. 나는 물을 내리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더 좋은 재료와 깔끔하고 선명한 나뭇결 무늬의 설계도가 내 손에 들어왔다. 설계도의 세부 사항을 확인했을 때 내 심박수가 급상승했다. 그것은 엘프 나무 활이었다. 장거리 무기였다. 이것은 내가 안전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센티넬 뒤에서, 그리고 나의 생존력이 엄청나게 도약할 것이었다. 나는 즉시 설계도를 습득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말린 짐승 힘줄. 다른 모든 것은 다 있었다. 나무와 식물 섬유. 이 성공은 아드레날린 주사 같았다. 나를 완전히 물내림과 필터 노가다에 몰입시켰다. 다음 1시간 이상 동안 나는 쉴 새 없는 장인처럼 일했다. 변기에게 계속해서 쏟아지는 아이템들을 걸러내도록 지시하며 20번의 물내림을 사용한 후 내 영지는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짐승 힘줄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엘프 나무화를 성공적으로 제작했다. 나는 또한 모든 나무 벽을 새로 얻은 설계도로 돌벽으로 교체했다. 나를 둘러싼 두꺼운 돌벽이 이전에 느껴본 적 없던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다. 심지어 화살 제작소 설계도까지 뽑아냈는데 이것은 완전히 탄약의 물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내 원거리 공격을 위한 마침내 멈췄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9번의 플러시를 남겨두고 있었다. 한때 보잘것없던 나의 작은 공간은 미니 요새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명성 순위표에서는
내 점수는 무려 58점까지 치솟았다. 내 기지의 전면적인 업그레이드 덕분에 2위가 누구였든 간에 한참 뒤처지게 만들었다. 나는 긴 숨을 내쉬고 시원한 돌벽에 기대자 깊은 만족감이 밀려왔다. 변기의 목소리는 지친 기색을 띠었다. 애야, 그렇게 많은 플러시 후에 좀 쉴 수 있을까? 내 신장이 망가진 것 같구나. 나는 그 말에 미소 지으며 화분 쪽을 흘끗 보았고, 그리고 2시간도 채 안 돼서 깜짝 놀랐다. 선명한 녹색의 토마토 묘목이 이미 어두운 흙 한가운데에서 10cm 높이로 자라 있었다. 나는 놀라서 걸어갔다. 꼬마 타라, 이거 너무 빨리 자라는데. 꼬마 타라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대답했다. 주인님, 그건 대지의 정수의 힘이에요. 묘목이 그걸 아름답게 흡수하고 있어요. 성장 속도가 제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어요. 나는 감격했다. 신선한 토마토를 먹을 수 있는 진짜 기회가 생겼다. 오늘 밤에 이런 기본적인 생존 필요가 충족되자 나는 마침내 속도를 늦출 수 있었다. 그리고 더 큰 그림을 생각할 수 있었다. 내 마음은 더 앞선 어떤 것으로 향했다. 궁극적인 목표인 모든 변기의 군주가 방금 드러낸 차원문이었다. 내 레벨 3 변기와 2평방미터 방을 보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다. 영토 확장은 희귀한 확장 설계도를 필요로 했다. 내가 거래소에서 본 적 없는 것들, 그리고 변기를 레벨 4로 올리려면 스마트 변기 시트가 필요했다. 링과 달 우물에서 나온 물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포털을 여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내가 조용히 전략을 세우고 있을 때 붉은색으로 강조된 세계 방송이 강제로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드래곤 킹이 전 세계에 방송하고 있었다. 동맹의 형제들이여, 팀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챌린지, 하수 슬러지 군주로 가는 포털 스크롤이 열렸습니다. 저는 20인 레이드 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리품은 기여도에 따라 분배될 것입니다. 이것은 독점을 깨고 희귀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팀은 10분 후에 출발합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세계 채널이 폭발했다. 드래곤 킹의 명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나는 조용히 메시지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봤다. 완전히 무관심했다. 팀 스크롤과 그룹 챌린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라잡거나 지름길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앞지를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이것은 내가 진정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길이었다. 20명이 미지의 위험한 보스를 함께 상대하는 것은 겉으로는 매력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엄청난 보상과 생사의 위협 앞에서 인간 본성은 거의 겉으로 보이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나는 외부의 혼란에서 시선을 돌려 대신 나의 가득 찬 보관함을 바라봤다. 그리고 남아있는 9개의 소중한 플러시도 나는 확고한 깨달음을 얻었다. 애 두는 것보다 팀 협력의 불확실성에 내 희망을, 내 운명을 직접 내 손에 쥐는 것이 훨씬 나았다. 하지만 드래곤 킹의 그룹 챌린지는 내 작은 지폐를 소란스럽게 만들었다. 변기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울려 퍼졌다. 내 머릿속에서 흥분으로 튀어 오르듯이 말이다. 팀 활동이라니 정말 재밌겠는걸 꼬마야. 가서 확인해 볼까? 어쩌면 귀여운 변기 아가씨를 만날지도 몰라. 꼬마. 아쿠아의 차분한 목소리가 즉시 환상을 끊었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 분석에 따르면 거부됩니다. 확립된 신뢰가 없는 20인 즉흥팀은 효과적인 의사소통도 지휘 체계도 없고 물류 지원도 전혀 없기 때문에 실패율이 95를 초과합니다. 고난도 보스에게 맞서 우리의 최적 전략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발전을 리틀 블레이즈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슬러지에 가지 말아요. 군주 역겹게 들리네요. 아무 좋은 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제 구운 쥐고기만큼 좋지도 않을 거예요. 그의 불꽃은 그의 목소리에 맞춰 깜빡였습니다. 이 캐릭터들은 저를 웃게 만들 뻔했습니다. 리틀 AK가 옳았어요. 우리의 장점은 꾸준함입니다. 일관된 진전. 땜질팀의 운에 도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채널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 영토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토마토. 묘목은 이미 0.5m 높이로 자라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3시간도 안 돼요. 작은, 푸른 토마토들이 식물에 이미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장은 정말 미쳤습니다. 리틀 타라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인님, 아이들은 더 많은 영양분과 꾸준한 빛이 필요해요. 그것이 한 가지 생각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조명. 새로운 필요가 생겼군. 메모. 저는 돌아서서 변기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제 우선순위는 남은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마트 변기 시트를 찾기 위한 9번의 물내림. 고리와 달 샘물. 이제 일할 시간이다. 우선순위 레벨 4 업그레이드 재료. 보물찾기 모드 활성화. 변기는 즉시 작업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목표 품질은 분명히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필터링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텅 빈 못, 녹색 소파 설계도. 심지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음이라고 적힌 발모제 한 병까지. 5, 6번을 건너뛴 후에도 물내림이 4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지어 방어력 5점을 추가해줄 가죽 조끼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을 때 변기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품질 도약. 흰 눈물석 화덕 설계도가 방금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뭔가 머릿속에서 딱 맞춰졌습니다. 리틀 블레이즈는 굽기에는 좋았지만 기능이 제한적이었고 연기는 친환경적이지 않았습니다. 돌. 화덕은 제 요리를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료라는 것. 녹색 등급 화로.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단호하게 플러시를 사용했다. 녹색 섬광이 번쩍이며 튼튼한 석판 설계도가 내 손에 들어왔다. 설계도를 확인하니 모든 재료가 있었다. 그래서 즉시 제작을 선택했다. 돌과 철이 휘몰아치듯 섞이며 굴뚝 달린 돌화로가 빠르게 모습을 갖췄다. 리틀 블레이즈 옆에